네, 안녕하십니까. 수딩스포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리트사에서 새롭게 출시된 드라이브 힐릭스 제품에 대한 소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소개에 앞서서 얼마 전 그 유튜버 TT준서님께서 언박싱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그 영상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무게에 대한 실측을 했을 때 실제 스펙보다 많이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해명을 하고, 그리고 제품의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46D, 57D, 68D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세 가지를 다 실측을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편차가 심했던 것은 46D 제품이었고요. 실제 재원상의 무게는 1280g이었는데 저희도 이제 실측을 해보니까 재원상 무게보다 한 50g에서 60g 정도 더 추가가 나왔고요. 본사 쪽에서 다음 주 주중으로 아마 이 제품에 대한 힐릭스 46D 무게에 대한 수정 사항이 아마 공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렇게 앞에 준비되어 있는 제품은 57D 제품이고요. 이 57D의 제품을 먼저 무게를 측정을 한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림 테이프는 감겨 있는 상태고요. 밸브 익스텐션은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우선 저울을 0으로 세팅을 하고, 리어 무게는 809g이 나왔고요. 그리고 프론트 무게 까지 더했을 때는 1442g을 보여줍니다. 1442g이니까 림 테이프를 앞뒤로 한 30g 내외로 잡았을 때 1410g 정도로 보여지고요. 실제 표기된 중량이 1380이니까 30g 정도 더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57D도 이제 무게가 수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사한 수치이기 때문에 57D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68D 같은 경우에는 그 재원상의 무게와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8D나 57D는 무게의 재원상의 스펙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7D는 아마 10g에서 20g 정도 수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46D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한 50에서 60g 정도 더 높은 무게로 다음 주에 공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드라이브 힐릭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정보가 없어서 이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준비된 제품은 57D 제품이고요.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스포크, 조금 더 그 에어로 스포크가 지금 4개가 들어있고요. 이 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mm에서 5.2mm로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두껍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칼날처럼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비를 하시다가 손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칼날같이 굉장히 얇지만 탕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의 여분 스포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형 랑링, 이 제품은 이제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시마노 그 스프라켓 공구로 잠그는 내부용 랑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마노 BB 툴로 잠그는 외부용 랑링이 있습니다. 엘리트 드라이브 전용은 아니고요. 다른 휠들도 이렇게 외부 랑링을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외부 랑링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공구의 이 랑링의 공구는 그
휠을 구매하실 때 별도로 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랑링 공구가 없으신 분들은 이 랑링 공구를 함께 구매하셔서 랑링을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밸브 익스텐션이 들어있는데요. 앞쪽은 아무래도 림 높이가 낮다 보니까 조금 더 짧은 거, 그리고 뒤에는 조금 더 높은 밸브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림 테이프는 감겨져 나오고, 그 클린처와 튜블리스 두 개가 다 호환이 되는 듀얼 방식의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드라이브 힐릭스 허브와 스포크 림 이렇게 부분을 나눠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허브는 듀얼 라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바디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티타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마노 바디 같은 경우 이렇게 스프라켓이 이렇게 물려 들어가는 찍힘이 오래 사용을 하셔도 없기 때문에 새 것과 그 다음에 오래 사용한 중고품의 라쳇의 상태는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구성이 굉장히 높아진 티타늄 바디를 적용을 하였고요. 이 티타늄 바디 때문에 아무래도 그 힐릭스의 납품 기간이 길어졌고 이 가공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티타늄 바디의 가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또 이따가 분해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바디의 라쳇 사운드는 저속일 때는 약간 낮고 중저음의 라쳇 소리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사운드가 약간 하이톤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허브입니다. 그래서 저음일 때와 고음일 때가 소리가 확연하게 다르게 차이가 나는 그런 듀얼 라쳇의 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쳇의 정비는 첫 번째로 논드라이브 사이드 쪽에 요 캡을 손으로 잡아 당기시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엑셀 축을 보시면 이렇게 홈이 나와 있습니다. 요 홈에다가 그 2.5mm짜리 공구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17mm짜리 이렇게 스패너가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풀어주시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트를 풀고 나면 바디가 빠지고요. 좌우로 이렇게 붙는 듀얼 라쳇 시스템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된 이 캡을 풀게 되면은 라쳇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생긴 공구를 가지고 홈에 맞물리신 다음에 돌려주시면 이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리고 나면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 있고요. 보시면 이 부분이 60개의 톱니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아주 촘촘하고 아주 큰 라쳇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라쳇이 이제 좌우의 방향이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끼웠을 때는 라쳇이 안 맞기 때문에 슬립이 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요 라쳇의 방향은 반드시 이렇게 홈에 맞게끔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앞뒤가 있다는 거에 이제 주의를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티타늄 바디의 가공을 보시면 이 바디 자체에도 티타늄 바디를 이렇게 가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만 따로 구매를 할 경우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측정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예상되는 가격은 20만 원 전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하실 때는 역순으로 이 방향을 맞춰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덮어 주신 다음에 여기도 잠가 주시고, 이렇게 되면 허브의 내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참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요 바디에 요 라쳇이 붙어 있는 구조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개발을 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삽입은 끝났고, 그리고 잠가 주실 때는 이렇게 잠가 주시면 허브의 정비는 완료됩니다. 구리스 같은 경우에는 점도가 너무 높지 않은 시마노사의 프리미엄 구리스 기준으로 그것보다 점도가 조금 더 낮은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딱히 어떤 구리스를 사용하라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점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라쳇이 붙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점도가 조금 더 낮은 구리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첫 번째 허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 있는 TPI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드라이브에서 사용을 해왔던 그 SNS 베어링에 비해서 조금 더 내구성이 좋아진 그 TPI의 베어링을 삽입을 했습니다. TPI 같은 경우는 허브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 D로 시작하는 회사에 그 베어링을 공급해주는 업체고요. 마찬가지로 그 세라믹 베어링과 스틸 베어링 다 그 D사에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 이번에는 드라이브 힐릭스에도 그 베어링을 적용을 해서 상당히 내구성과 그 다음에 구름성 이 두 가지를 다 잡은 베어링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21개, 앞에가 21개, 뒤에가 24개의 스포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강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받으셔서 이렇게 손으로 강하게 만져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스포크의 텐션은 굉장히 강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빠른 반응성과 강성, 그 다음에 측면 강성 모두 고려를 해서 아주 높은 장력으로 빌딩이 되어 있는 휠셋입니다. 스포크는 기존의 3.2mm에서 5.2mm로 많이 넓어진 제품이고요.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드라이브 65D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게 65D에 스포크입니다. 이게 3.3mm짜리 스포크의 두께고요. 처음에 봤을 때 이 드라이브 65D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화려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힐릭스랑 비교를 해보면 스포크 굵기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힐릭스와 그 다음에 드라이브의 스포크 두께의 느낌 차이를 한번 먼저 보여드렸고요. 스포크의 개수라든가 스포크의 무게는 똑같이 가져갔고, 스포크의 두께와 그 다음에 강성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림에 대해서는 림의 스펙은 상세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에 이렇게 개발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그 앞휠 같은 경우에는 림의 단면을 잘랐을 때 네, 이렇게 앞휠 같은 경우에는 림을 이렇게 단면으로 잘랐을 때 최대한 원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림이 원형 모양으로 됐을 때 측면에서 오는 바람이 쉽게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요. 림이 얇고 그 다음에 림폭이 좁은 경우에는 바람이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게 더 많을 텐데 타고 넘어가게끔 최대한 넓고 그 다음에 동글게 이렇게 만들어서 측풍의 영향이 최소한으로 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휠 중에 거의 가장 두꺼운 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뒷휠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30.8mm 조금 더 앞휠보다는 조금 더 얇게 설계를 해서 그 에어로다이나믹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본 스포크의 그 장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엘리트 드라이브를 판매를 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카본 스포크가 주행 중에 터져서 AS가 들어온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 그 스틸 스포크에 비해서 이 부분은 확실히 더 내구성이나 아니면 강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사고로 인해서 스포크가 부러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스틸 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요 스포크 하나가 부러질 경우에 주변에 있는 스포크 아니면 그 한쪽 면에 있는 스포크를 다 교체를 해줘야지 그 아무래도 추후에 스포크가 다시 끊어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갈아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카본 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끊어진 스포크 한 개만 갈더라도 주변에 있는 스포크들의 피로 누적이 없기 때문에 정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으로는 그 스틸 스포크 같은 경우에 한 2-3년, 1-2년 이렇게 오랫동안 주행을 하시다 보면은 스포크가 기존에 있던 그 스포크 길이보다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스포크가 동일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스포크의 장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스포크를 조금 더 당겨서 휠의 강성을 다시 초기 상태로 이렇게 맞춰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카본 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스포크가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 상태 그대로가 계속 쭉 거의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비성, 그 다음에 유지 관리 측면에서 아무래도 스틸 스포크보다는 조금 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드라이브 힐릭스에 대한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을 뽑아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요.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네이버 게시판 혹은 그 저희 수징 스포츠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드라이브 힐릭스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무게 정보, 그 다음에 구성품, 정비 방법 여러 가지 등을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드라이브를 판매를 하면서 요 립불이 외부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외부에서 직접 그 스포크를 정렬하신다고 돌려가지고 스포크가 손상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스포크 정비는 외부에서 스포크를 돌려서 트레이닝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외부에 튀어나와 있는 립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포크를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립불을 돌려주는 거는 그 립불은 요 림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림 테이프를 제거하시고 바깥쪽에서 요 스포크를 잡아주시고 안쪽에 있는 립불을 돌려서 트루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요 립불들을 직접 공구로 돌리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드라이브 힐릭스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준비해 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